저 정도로 이렇게 막 주워 섬기면 이게 정신이 없는 게 네. 삼성전자가 일본에 연구소 내는 게 삼성전자가 옮겨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세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가 그래서 미국, 어제 그제 하나가 네덜란드, 지금 하나가 일본. 네, 뭐 우리 네덜란드 가서 ASM 그 만나서 그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약화돼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일본의 테크놀로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일본의 연구소를 내는 거를 가지고 천명을 갔는데. 희한한 인간이야. 아 그리고 예. 지금 일본의 경기는 금융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환율 문제죠. 환율이 많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일본이 지금 환율이 오늘 지금 1달러당 142엔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 직전 대비해서 30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 30% 오른 거예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한국이 우크라 전쟁 직전에 거의 1,200원이었거든. 그렇죠. 만약에 한국으로 치면 지금 달러당 환율이 1,560원 되는 상태야. 그렇죠. 일본이 참 재밌는 게 그러면 국민들은 완전히 대패질 당한 거 아니에요. 소비력이. 예, 예. 그러니까 강제저축이라고 그러죠. 예, 예. 이걸. 국민들은 소비력이 대패질 당한 거 아니에요. 어디 해외여행 제대로 한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대로 수입 상품 하나 제대로 못 쓰잖아.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본 예. 국민들이 고령층인데다가 음. 양순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저항을 안 하지. 지금 중소기업이 큰일 그래서 났습니다. 다 자빠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수 중소기업들. 예, 예. 내수.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그러니까 예. 그 도로부스 만드는데 일본만 도로부스 만드는 기업 뭐 100년 된 그렇죠. 기업 예. 그거 자빠졌죠. 그런 것들이 자빠져요. 어. 해외에서 원료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가격 상승이 안 되고 국내 사람들의 소비력이 제한돼 버리니까 회사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견디다 못 해가지고 지금 누가 지금 악소리를 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지금 막 그 폭발 직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 입장에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명품 쇼핑하듯이 예, 예.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30%가 낮아진 거야. 그렇죠. 예. 사요 안 사요? 사지. 사야지. 그러면 일본 엔화로 표시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예. 아니 김현철 씨는 이런 이 사정도 모르나? 주식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이 수출 기업이거나 해외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일본이 아까 해외 투자액이 어마무시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상장 기업의 해외 자산 가치는 예, 예. 달러 표시 자산 가치는 위안화가 가치 하락하면서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장 기업의 위안화 표시 달러로 되어 있는 가치가 위안화로 옮겨지면 그렇죠. 위안화로 표시될 때는 해외 네. 자산의 위안화 표시액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예, 예. 또 수출이 잘 되니까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요. 예.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아는 걸 서울대 교수라고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이 왜 몰라? 저 짝퉁 교수구만 완전히. 그리고 말을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말을 저렇게 꼬아서 하나? 나 참. 야 대단해. 강심장이야. 강심장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언어를 강간해.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막스가 잘 쓰던 수법이거든. 옛날부터 있던 단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일단 한번 저기 들어보십시오. 예. 들어보시면은 기지국가란 단어가 이게 한 요 짧은 데서 한 4번 나올 겁니다. 네. 기지국가로서 세계의 자금의 흐름이 동북아에서 이동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기지국가로서 TSMC라든지 반도체 이 부분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패권에서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반도체 기지국가가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야, 한 30초도 안 돼. 20몇 초인데 기지국가란 단어를 지금 이 고매하신 짝퉁 교수님께서 3번 쓰거든. 기지국가의 기본적인 뜻이 바뀌겠네.
예,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원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지국가라고 할 때. 원래 사실은 패전 이후에 일본은 오직 자기 방어만 할 뿐 외국에 참전할 수 없다. 그게 평화헌법이죠. 그리고 미국의 수십 개의 기지를 미국에 이제 일본은 미국에 제공하며 이 기지들은 일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내 방위를 위해서 사용한다. 즉 일본은 영내 방위까지 포함한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서태평양 지역의 기지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원래 이게 좀 자조죠. 자조 냉소적으로. 냉소적으로. 야, 야, 우리는 기지만 제공해. 근데 전쟁 나면은 제대로 큰 전쟁 나면 두들겨 맞는 거거든. 그렇죠. 예. 미군 기지를 때리니 뭐 미군 기지 주변을 때리고 그 미군 기지에 납품하는 기업을 때리고 미군 기지랑 저기 협력하는 자위대를 때리니까. 그렇죠. 예. 때려도 할 말도 못 하잖아요. 미군을 때리는데. 글쎄.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은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이번 전쟁은 6.25 같이 한반도만 때리는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날아가는 전쟁이에요. 나면. 그렇죠. 중국까지 끼면. 그 위험은 똑같은데. 네. 위험은 똑같은데 우리는 기지만 제공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 기지는 일본 방위뿐만 아니라 영내 방위 전체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네. 저 미국이 그렇죠. 뭔 짓 하더라도 우리 그냥 불구덩이 끌려 들어가네. 사실 그런 뜻에서 기지국가라 그래서 그러거든. 피보 국가. 그 일본인들은 또 다른 데서는 또 피보호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예. 미국으로부터 보호받는 국가. 일본의 국가 전략에도 일본의 그 지식인적인 그 지성이 잘 안 써요. 그리고 잘 안 다른 쓰지. 내가 일본의 식민지 그 침략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 조성안도 일본 학자들한테 저 소리 안 저 하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기- 술 먹으면서 자조하는 자주 하는 건데 그거를 일본 저 사람 뭐 게이오 대학 교수라고 했나? 게이오 대학 게이오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어디 뭐 스쿠반가 교수하고. 어디서 교수했다는 인간이 저런 말을 저렇게 태연히 쓰면 저 단어를 당신 일본 친구들은 무슨 낯짝으로 볼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말의 뜻을 바꿔 언어 강간이지.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 한번 어떻게 뜻을 뭐 바꿨는지 김현철의 기지국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정치 지정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건 완전히 왜곡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전쟁을 유발하고 후방 기지 역할을 맡아서 재미를 봤다. 이익을 취했다. 그게 6.25 때처럼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문에 네. 그때 하던 그런 식으로 지금 또 한 번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의 기지국가 전략이다. 그다. 일본 지식인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조해서 하는 말을 가지고 일본인에게 긍정적인 국가 전략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니.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대단해. 아베를 규정하고 그 인도 태평양 전략과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까지 다 했는데 일본은 아베는 보통 국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다른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속어를 써 책에서. 뭐가 말이 아무리 험해도 책에서는 비속어 안 쓰거든. 저 그냥 오야봉과 꼬봉 그리고 꼬봉의 꼬봉. 즉 미국 오야봉과 미국은 오야봉. 그 다음에 일본은 꼬봉. 그리고 그 꼬봉 일본의 꼬봉은 한국. 이런 식으로. 꼬봉의 꼬봉은 한국. 이런 비속어. 김현철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지식인, 깨어있는 구루 김현철 박사께서는 온전하시고. 그렇죠. 참 웃기는 인간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쯤 되면은 이거는 거의 인격 모독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인격 모독 한번 하겠어 비슷하게. 현철 씨, 당신이 무당이야? 당신 퇴마식 할래? 아니 귀신 씨였다는 거 아니야? 김태우 차장 보고 안 보실. 일본 우익에 빙의된 고위공직자 대한민국에. 저 이제 조금 나가면 에이레이 빙이라 그럴 거야. 에이레이가 영령이 아니야 영령. 그 저기 어디야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그렇죠. 사람들 그걸 에이레이라 그러거든. 영령.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가면은 김태우는 에이레이의 귀신 들린 인간이다 이러고 주장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 정도에 그쳐주셔서. 네.
참 또 있죠. 예. 이게 참, 참 이것도 예. 이게 참 학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뭐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세상은 어떤 무슨 종말론적인 뭐가 있다는 것이 이게 못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걸 뉘앙스를 안 느낍니까? 예. 근데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참 나다 신채호는 그 아니, 내용은 조금 굉장히 더- 그거 하는데 일본을 이제 뭐 아와 피아의 투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 결단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뭐냐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거든. 그렇죠. 한국이 그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는 3050 클럽의 그렇죠. 멤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예, 예. 예. 근데 한국이 이미 선진국인데 무슨 선진국으로 간다고 표현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현철 씨는 저기 아직 쌍팔년도에 살고 있나 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일본에 대한 이 극단적인 또 상찬이 예. 함께 같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라 뭐 그래서 아주 최상의 선진국을 완성하는 관문 이렇게 해석을 만약에 해준다면 네. 최상의 선진국의 완성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간과 세계는 이게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기 흘러가는 때문에 거죠. 네. 마지막 관문이라는 건 영원한 거거든. 영원히 다가가도 또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야. 그 마지막 관문은 뭐냐? 뭐 자주성 택도 없는 게 아니고 네. 개인, 실존, 자유, 진실이 확립된 사회정치 문화지. 그렇죠. 예. 근데 그 확립의 수준이라는 게 계속 발전해야 발전이 되고 내용도 또 달라지고 그렇죠. 때로는 타락하기 때문에 한 네. 사회가 네. 성공에 취해서 특히 그렇죠. 다시 또 복원해야 되고 복원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사람이 밥 먹어도 네. 내가 마지막 밥을 내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그렇죠. 그게 마지막 밥이 아니지. 밥 먹어도 또 배고프면 배고- 또 싸고 또 먹고 또 싸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삶이지. 네. 그 좀 관점이 이상해. 거기다 자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주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자조예요. 자조죠. 셀프헬프. 자주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에. 자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도 국방부가 쓰는 영어 문서 보면 네. 셀프 릴라이언스야. 셀프 릴라이언스나 셀프헬프. 그러니까 셀프 헬프는 이제 네. 보통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쓰는 그냥 말이고 쓰는 말이고, 예. 예, 공식 문서에서는 셀프 릴라이언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조, 자조. 우리는 스스로를 돕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조라는 말의 뜻을 넘어서 자주라는 단어를 자조,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넘어서 이걸 절대화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집단 정신병으로 가는 거야. 자주성을 가져야지. 자주적 존재가 돼야지. 주체가 돼야지. 이러면 이제 집단 정신병 되는 거야. 외부에 대한 피해 의식이 그렇죠. 내부적으로 집단화가 되죠.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슬로건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예, 예. 미국의 갑질 뭐 이런 거.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주체 과잉 상태지. 예, 주체 과잉 상태. 예, 주체 과잉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주사파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유사해. 그러니까 중국 국학대사라고 불리는 장태현. 그렇죠. 이 사람은 만물 중국 기원설 주장하는 사람 아니야. 아, 그렇죠. 모든 건 다 중국에서 나왔다. 장태현. 그다음 신채호. 우리의 신채호. 그다음에 모택동. 그렇죠. 중국 공산당. 김일성. 지금 평양. 이게 다 주체 과잉으로 떠들어서 그걸로 컨셉으로 국민을 세뇌하는 아니 국민도 아니 주민을 세뇌하는 그쪽 말로 인민을 세뇌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자주성 이런 단어를 이렇게 절대화시키는 자들은 네,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자주성을 절대화시키는 자가 왜 국제대학원에 교수를 하나? 국제를 알아? 아니 그게 이제 뭐 세계화 기금 가지고 만들어졌고, 희한해. 그다음에 본인도 뭐 세계화에 대해서도 희한한 또 이야기를 한데만 오늘은 이제 그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희한한 인간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지적 지평이 이렇습니다. 예, 지적 참 창피한 얘기인데 이러한 거를 부끄럽지만 이제 까서 예, 예. 지식인 전체가 각성해야 될 때다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뭐야 학자로서
이 시공의 아주 엄격한 네. 분석이 아니라 네. 편의대로 가져와서 네.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지적 정지성의 측면에서는 네. 제가 감히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쓴소리 하기 전에 네. 좀 많이 그러니까 어떤 적개심이 생겨.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조국의 아바타 내지 조국의 이론적 스승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조국 따까리든지 조국 스승이든지 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라는 명함 파가지고 이렇게 참 애절한 죽창 반일가를 부르는 걸 보고 당신은 기본이 안 됐다. 당신은 지식인도 아니고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머리의 정직성, intellectual integrity가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식인으로서 이해가 안 할게요. 죽창 반일가를 저렇게 부르는데 엄청나게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비굴함을 갖췄습니다. 네. 일본 오히려 저렇게 되면 아니 인도 태평양 구도,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뭐 반중 대립 이거 다 일본이 뒤에서 공작해서 디자인한 거야. 숭일파야. 오히려 거꾸로 지르면 숭일. 하루 아침에 종일 하루아침에 우길기 메고 다닐 수 있어. 그렇죠. 일본이 전지전능하도다. 오히려 죽창방일이 거꾸로 마음 바꾸면 저렇게 위험성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거죠. 정확히 보셨네. 네. 자, 저희는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애절한 죽창반이를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부르시기를 우리 김현철 씨한테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이 죽창반일가 부르면서 점점 더 일본에 대한 공포에 스스로 질려서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우길기를 머리띠 두르고 다니는 또 그런 또 인생 반전은 절대로 일으키지 않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